그럼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인사청문회,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주질의와 보충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한 후에 공직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후보자 이동관. 예, 제게 나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이동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미디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 통신, 미디어는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해온 분야 중에 하나로서 미래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 등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OTT의 미디어 콘텐츠 시장 주도, 메타버스의 일상화, 챗 GPT의 등장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신규 방송, 통신, 미디어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현은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짜뉴스의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장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급변하는 방송 통신 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송통신 미디어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 보도 PP의 승인 등 새로운 경쟁 체제가 도입된 이후 18년 동안 15년간 관련 법 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서비스에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동행사회의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언론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관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단방 몇 분 정도 되나요? 몇 분? 두 분? 그러면 누구부터? 아니, 두세 분 하세요. 아니, 세 분 하세요. 아니, 의원님들 다 드릴 수는 없고 의원님들 두 분 하시고 간사님이 다 취합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시간 조금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세 분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 관련해서 두 분만 하시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누가 하실래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돈 4명. 자, 그럼 먼저 민영배 의원님, 저 자료 제출
민영배 의원님 자료 제출 할까요? 발언하십시오. 2분씩 드리세요. 3분씩 2분씩 드리세요. 간사님 제가 좀 많이 드릴게요. 자료 제출 요구하십니다. 아이고 참. 아니 시작하면 시간을 누르셔야지. 자, 네, 시작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이동관 후보자 장남 학폭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고 요구에 따라 전학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고에서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 학폭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해당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합니다. 후보자가 2009년, 2010년에 고소고발을 되게 남발을 해서 관련 기록과 서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줍니다. 그다음에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자료도 안 줘요. 그리고 서면 질의에 인사청탁 당사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보니까 거짓이에요. 판결문에 보니까 자료가 있어요. 특히 대부분 부처들이 개인정보 미동 인류로 제출을 자료를 안 하는데 이동관 후보는 이게 아주 심각해요.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동의를 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까지 인사청문 후보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김영호 후보자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 있었죠. 그다음에 이동건 후보자 단 둘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출하지 않은 게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 리스트를 쭉 좀 살펴보니까 자료 제출도 그렇고 서면 답변도 그렇고 너무 불성실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리스트를 위원장님께 드릴 테니까 오전 중으로 꼭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리스트 주십시오. 또 자료 제출 요구. 우리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할 얘기 없어요? 나중에? 그럼 예, 정필모 의원님 2분 드리십시오. 저 존경하는 민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거는 정말 유감을 넘어서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후보자께서 200페이지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할 수 없다는 답변 한 줄 아니면은 동문서답식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서도 모두 244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관련된 거, 뭐 재산 증권거래 내역, 증여 내역, 그다음에 대학 총장 업무 추진비 관련, 그다음에 대사활동 관련된 자료, 뭐 등등 이건 뭐 부직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공직 후보자로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말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격조차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늦어도 5회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예, 변재일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예, 그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 2000년 12월 29일부터 21년 12월 1일까지 11개월간 직장 가입자 아들의 피부영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됐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해 본 결과 지역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통해서 인정받았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의 답변에서는
자동 등록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상 자동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지역건강보험 조정제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해촉증명서를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하고 해촉증명서를 당시에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가지고서 해촉증명서만 제출하면은 그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두 해에 배우자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봐야지만이 적법하게 이것이 처리됐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제출하셨는지 또 두 해에 걸쳐서 본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하실래요? 예. 조승래 간사님 3분 드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 먼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경운포럼이라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운포럼의 그 설립 목적, 운영 내용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고 이 포럼을 정치적 아젠다를 위해서 지인들끼리 한 모임이다라는 그런 답변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월세 등은 객출해서 납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자는 경운포럼의 성격 및 설립 목적, 경운포럼의 회원 명부, 경운포럼의 주소지 내역, 경운포럼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 내용 및 계약서 사본 등을 본 의원이 아마 저는 오후에 질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그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역시 후보자의 그 아드님과 관련된 학폭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특별히 당시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해명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이미 화해했다. 그러나 화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2학년 때 상담을 한 것이다. 심각한 학폭이 아니었다. 피해 학생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진술서는 가짜다. 공개된 진술서 원본이 맞다. 전학 공고라는 강력한 처벌받았다. 전학 조치는 학폭위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이렇게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과 담임 선생의 증언은 이렇게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고 담임 선생님을 오늘 중에 참고인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담임 선생과 후보자의 말씀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 인사청문회 회의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준 간사께 요청드립니다. 하나고 담임 선생을 오늘 중으로 참고인이라도 출석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주당 의원님들 잠깐만요. 4분 그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저한테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님 뒤에 좀 도움 주시는 분들 몇 분 나오셨죠? 예, 위원장실에서 그걸 전달할 테니까 제출 가능한 거는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박성준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 자료 제출 요청 관련해서. 예, 박성준 간사님 그 3분 드리세요. 예.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관련 사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자료가 요청된 것이 서면 질의가 1,338건, 행정실을 통해서 인청 자료로 요청한 것이 81개 기관에 4,000건, 그다음에 의정 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이 방통위만 900건, 다른 기관까지 합치면 상당히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이 한 7천 건을 넘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상혁 위원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행정실 요청 인청 자료가 4천 건이라 했는데 그 한상혁 위원장 관련해서는 1,500건 하니까 3배 이상 훨씬 자료가 지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은 협조할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생활 같은 자료 관련해서 뭐 수상 내역이라든지 대학 성적표라든지 투표 참여형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좀 인정하고 관계가 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가능한 할 수 있는 자료는 협조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순서 관련해서 우리 조성래 간사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18번, 우리 조성래 간사님 19번 돼 있는데 이 질의 순서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의사진행관. 그건 나중에 예, 얘기하시고. 또 그겁니까? 예. 아니 지금 우리 조승래 간사님이 제안한 그 참고인 얘기 좀 하세요. 네, 그러면 참고인 문제는 증인 참고인 문제는 여야 간사가 합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주질이 시작할 때 간사님들끼리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자, 다 되신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질의하시는 과정에 간사님들이 두 분이서 이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합의를 하십시오. 자,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